네, 안녕하십니까. 장기경합대학장 김기대입니다. 지난 여름방학 때는 우리 학교에서 혁신 융합교육에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2학기 때 많이 다듬었고요. 세부 절차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세부 방안 그리고 현재 상황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년 연말에 재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융합교육에 대한 재학생 의식조사를 했는데 지금 현재 재적이 아니라 재학 학생이 약 지금 10,000명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909명이니까 거의 한 10% 정도가 응답을 했습니다. 먼저 소속 학과의 적성이 맞지 않아서 본인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한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그렇다라는 응답이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보다 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5점 척도 리코트 점수로 보면은 평균 3.07로서 긍정 응답이 좀 더 많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전공을 깊게 공부하는 것과 두 가지 이상 다양한 전공을 폭넓게 공부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필요하냐라는 질문에 주전공에 대한 깊은 지식보다는 다양한 전공에 대한 넓은 융합 지식 1대2 정도로 학생들을 이게 더 필요하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수강 신청할 때 본인이 원하는 대로 교과목 선택권이 보장되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많은 학생이 그렇지 않다라고 2.73 정도로 나왔습니다. 1학년 1학기 때 중고등학교 교과서 내용 중 필요한 부분을 복습하는 교과목을 운영한다면 도움이 될까라고 물어봤을 때 절대 다수의 이공계열 학생들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다른 학과 교과목을 수강한 적이 있느냐, 전공학과를 수강한 적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없다라는 학생이 70%가 넘었고요. 그러면 비전공 학생이 다른 학과 전공 교과목을 부담 없이 수강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까라고 물어봤을 때 이 학생들은 장학금 수료에 좀 유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인센티브를 주는 것보다는 전공학생, 비전공학생을 분리평가를 해서 학점의 불이익 요소를 제거를 해주면 자동차공학과 학생도 경영학과 수업을 듣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대학 융합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나라고 물어봤을 때 학생들은 어려운 학제간 융합교육보다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두루두루 지식을 가져 다양한 도전을 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한 이런 마스터기 교육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응답이 1대2 정도로 또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전공 학생들을 다양하게 배려해주는 이런 혜택이 주어진다라고 하면 너 다른 학과 전공 교과목 들을 마음 있니? 라고 물어봤을 때 정말 놀랍게도 63%의 학생이 그렇다, 매우 그렇다라고 대답을 해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들을 마음이 없다라고 한 학생은 6%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융합교육에 대한 니즈는 학년이 증가할수록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우리 학생들은 새로운 교과목, 특히 융합교과목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왜 퀀텀 점프 교육인가? 이 문제는 지난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점점 학업 역량이 낮아지고 있는 우리 학생들을 어떻게 교육시켜야지 2년제 대학이 아닌 4년제 대학 졸업생으로서 훌륭히 성장시켜서 당당한 사회 일원으로 배출시킬 수 있을까? 이런 질문에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생을 퀀텀 점프 시켜주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결론을 얻었죠. 퀀텀 점프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다양한 신문 기사에서 그리고 대통령 시정연설이 아니라 카이스트 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카이스트 그 연설에서도 이런 말을 쓸 정도로 지금은 일반적인 용어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학생들이 퀀텀 점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점프를 하기 위한 준비를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소홀히 했던 그리고 건너뛰었던 이런 기초 기반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대학에서 점프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줘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꿈을 새롭게 발견하게 해줘야 된다. 그러면 학생들은 각성을 하고 그 다음에 잠재력을 발현해서 점프를 실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차민재로 성장한다.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되겠습니다. 대구가톨릭대학교 퀀텀 점프 융합 교육의 대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신입생의 기초교육을 실시하고 재학생의 융합교육을 활성화한다는 것입니다. 재학생들이 다양한 전공 학문을 가능한 쉽게 그리고 가능한 많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교과과정 개편을 최소화시키고요. 그리고 현재의 교육과정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겠다.
학과 단위로 의무적으로 뭐 학과에서 뭐 몇 과목 이상씩 내 뭐 이런 식으로 의무적인 참여가 아니라 교과목 단위로 그리고 교수 단위로 자율적으로 참여한다. 그리고 가톨릭 정신 그리고 스텔라 교육과 함께 우리 대학 교육 방향과 부합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총장이 여러 번 바뀌어도 지속 가능한 교육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 콘돔 융합 교육의 단계는요, 우선 기초 복습 과정이 있습니다. 복습이라는 단어가 저희 입장에 있어서는 도약을 준비시키는 아주 좋은 선한 의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고 왔을 때 가면 또 고등학교 그걸 배워야 돼라고 하는 이런 부정적인 의미도 이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복습이라는 말 대신에 계열 기초 교과목이라고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학년 1학기 때 계열 기초 교과목을 수강을 하고 나면 전공 탐색 과정으로 다양한 전공의 융합 인문 교과목을 수강을 합니다. 그리고 관심이 가는 전공을 발견을 하게 되면 나노 디그리 소전공 과정 그리고 난 다음에 융합 전공의 복수 전공 과정으로 갑니다. 물론 한 단계 가는 것이 정상이지만 꼭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3단계부터 바로 하겠다 가능합니다. 먼저 기초 복습 과정이 되겠습니다. 계열 기초 교과목은요 3학점 과목인데요. 이것은 신입생이 소홀히 했던 중고등학교 과정 중에 중요한 내용을 체크하고 지도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새롭게 배우는 내용이 아니라 대학 전공을 정상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을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발췌해서 강의 자료를 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이공계를 중심으로 해서 학과별, 단과 대학별로 무슨 기초 교과목을 만드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창의융합대학에서 개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과가에서 개설한 보통 72학점 개설 뭐 이렇게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서는 미포함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2학기 때 각 학과에서 이렇게 개설할 학과를 신청해 주세요라고 했더니 총 14개 학과에서 개설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것은 2024년도 1학기부터 개설이 됩니다. 점점 더 많이 개설을 해야 되겠죠. 두 번째 전공 탐색 과정이 되겠습니다. 융합인문 교과목은요 비전공 학생들을 위한 겁니다. 전공 학생들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1학점 과목입니다. 부담 없이 탐색할 수 있는 교과목이 되어야 되고요. 각 학과 핵심 내용을 아주 쉽게 강의하는 내용입니다. 보통의 교과목은 15주 단위로 하는 게 일반적인지 아니고 그건 당연한 거죠. 그렇지만 이 융합인문 교과목은요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어서 7.5주씩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2시간씩 1회, 2시간씩 집중 강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표는요 학생들이 잘 신청하지 않는 금요일 1, 2, 3, 4 그리고 화요일 날 5시 이후 이렇게 해서 자기 시간표와 중복을 가능한 회피하도록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수강 신청을 할 수 있는 최고 학점 17학점 정도, 학과마다 좀 다릅니다. 보통 17학점입니다. 17학점으로 제한이 됩니다만 이 과목에 한해서는 4학점까지 더 이수할 수 있도록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금요일 1, 2, 3, 4에서 이런 식으로 나는 금요일 오전은 융합 이거로 마음먹고 나는 들을래 라고 한 학생은 이렇게 4과목까지 4과목 다시 말해서 4개의 전공까지 탐색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많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학생들이 이것을 신청하게 하기 위해서 A, B가 보통 40, 80%지만 이 과목에 한해서는 50, 100으로 해서 학생들이 많이 신청해라. 자, 중요한 것은 자율전공학부 학생들은 자율전공학 학생들은 가능한 한 1학년 때 교양 수업보다는 가능한 한 자율전공 학생들은 이러한 융합인문 교과목을 좀 많이 듣게 해서 그래서 그럼 최대로 4과목이니까 1학년 동안 8과목을 탐색하고 난 다음에 그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하면 굉장히 진공 탐색 시간이 효율적으로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융합인문 교과목을 신청을 받은 결과 지금 10개의 융합인문이 개설이 됩니다. 이것도 점점 더 많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나노 디그리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동학과에서 3과목, 그 다음에 시각 디자인과에서 2과목, 그리고 행정학과에서 1과목. 이 과목은 과는 다르지만 모두 영유아 콘텐츠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동일한 교육 목표를 가진 교과목들이고요. 이렇게 소규모 교육 과정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융합 모듈이라고 지칭을 하고요. 융합 모듈을 이수를 하게 되면 나노 디그리, 소전공, 소학위 전공이죠. 를 수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융합 모듈을 구성하는 원칙은 8학점 내지 12학점, 학생 이수학점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8학점 내지 12학점을 유연하게 구성을 하게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 융합 모듈에서 보게 되면 이 융합 모듈은 단계가 준비 단계, 도약 단계, 비상 단계 이렇게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 단계에서 3학점, 3학점, 3학점 이렇게 이제 이수를 하게끔 이제 설계를 한 것이고요. 다만 그냥 3학점에서 세 과목만 딱 이수를 하면 학생들이 그걸 듣고 싶어도 자기 교과목과 쫑이 나죠. 그래서 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각 단계별로 교과목 풀을 구성해서 학생들이 이수를 쉽게 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융합 모듈을 보게 되면은 이제 4-4-2로 설계를 했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 준비 단계 세 과목 중에 두 과목을 듣고 비상 단계는 두 과목 중에 한 과목을 듣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안에 들어가는 융합 모듈 안에 들어가는 교과목은 전공 교과목도 가능하고 교양 교과목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교과목이 여러 개의 융합 모듈에 공통적으로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타 전공 교과목, 이러한 이제 융합 교과목이라고 지칭을 하면요, 이것은 꼭 이런 나노 디그리 융합 모듈만 하기 위해서 하는 과목은 아닙니다. 그냥 그 관계없이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교과 과정 개편 없이 기존의 전공 교과목을 그대로 융합 교과목으로 운영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제가 예를 들어서 6개의 교과목을 만들고 있다라고 하면 그 중에 한 3개 정도 교과목은 비전공 학생이 들으면 참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3개 교과목은 융합 교육을 하겠다라고 신청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융합 교육에 참여하고 싶은 교수님이 자기 과목 중에 몇 과목을 등록 카드를 다 드렸죠. 등록을 하게끔 현재 전체 선생님들 중에 773개의 교과목이 등록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교과목에 있어서 학과가 개설하는 전공 교과목은 전공 학생이 수강을 하고요. 만일에 이 전공 교과목을 융합 교과목으로 등록을 했다고 신청을 했다라고 하면 그것은 동일한 교과목이 창의융합대학에서 융합 교과목으로 개설이 됩니다. 이 교과목은 비전공 학생이 수강을 하게 되겠습니다. 보통 보면 비전공 학생이 많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교과목은 왜 이렇게 늦죠? 이 비전공 교과목은 학과에서 한 교실에서 수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융합 교육을 하겠다라고 신청한 선생님은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이 비전공 학생들에게 보충 수업 내지는 보충 지도를 실시해 주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수 전공 학생에게 멘토를 지정을 해가지고 비전공 학생과 멘토 멘티 활동을 하게끔 해주어야만 합니다. 머스트로요.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가장 큰 요구사항, 비전공 학생을 전공 학생과 분리 평가를 해가지고 학점을 줘야 됩니다. 학점 불이익을 없애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과제, 시험 문제 이것도 가능한 한 분리를 하게끔 권장을 하는 것이죠. 이 정도 되게 되면 학생들이 크게 어려움 없이 나도 한번 도전해 볼까 정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4년도 2학기 때 각 학과에서, 그리고 학과가 아니죠, 이것은 선생님 단위로 이렇게 융합 모듈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림책 전문가 모듈, 스마트 제조업 모듈, 그 다음에 뭐 화장품 제조업 모듈, 뭐 게임 개발 모듈, 이런 다양한 모듈 60개가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나노 디그리 학생이 취득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복수 전공을 취득을 하게 되면 졸업 이수학점이 지금 현재 60학점에서 주전공이 39학점으로 감면이 됩니다. 그러나 나노 디그리, 그렇게 마찬가지로 나노 디그리를 취득을 하게 되면 한 개를 취득을 하면 주전공이 5학점이 감면이 되고요. 물론 몇 가지의 어떤 그 제한사항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2개 이상을 취득을 하게 되면 주전공이 10학점, 그래서 60학점이 아니라 50학점만 하면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노 디그리를 하게 되면 졸업장 및 졸업 증명서에 나노 디그리 학위명이 기재가 되어서 학생들의 경쟁력을 높여줄 것입니다. 이제 융합 전공, 복수 학위 전공이 되겠습니다.
이런 한 융합 모듈을 한 6개 이내, 6개는 해보니까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한 4개에서 6개 정도를 이렇게 모으면요, 하나의 융합 전공, 하나의 교육 과정을 구성할 수 있고, 그것을 융합 전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융합 전공은 복수 전공 내지는 부전공만으로 취득을 하고 주전공은 불가합니다. 이런 융합 전공 내에서 융합 전공을 따기 위해서는, 복수학위라도 따기 위해서는 융합 모듈은 2개는 여기서 무조건 이수를 해야 되고요. 나머지 중에서 39학점, 그걸 포함해서 39학점 이수를 하면 복수 전공 21학점 이상 이수하면 부전공을 수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융합 모듈이 하나의 융합 모듈이 여러 개의 융합 모듈에 공통으로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 관련 모듈, 중남미 관련 모듈, 비즈니스 관련 모듈과 몇 가지 다른 몇 가지를 듣게 되면 같이 해서 중남미 자동차 비즈니스 전공이라는 아주 산박한 전공이 만들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식으로 자동차 디자인 전공, 아동 심리 교육 전공, 그 다음에 프로파일러 전공, 스마트팜 전공 이런 것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응용을 하면 좀 전에 우리 국제시장 말씀하셨는데 유학생 설계 전공 이런 것도 만들 수가 있고, 유학생을 위한 설계 전공도 만들 수가 있고, 또는 기업과 RIS 라이즈 그다음에 글로컬 이런 것과 관련돼 가지고 지역 기업과 연계하는 기업 설계 전공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들이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잘 이렇게 친숙하지 않으니까 신청을 받았는데 융합 전공에 있어서는 한국어 다문화 전공에서 한국 언어 문화 융합 전공, 그리고 아동학과에서 영유아 교육 콘텐츠 융합, 이게 딱 2개만 지금 현재 개설이 되었습니다. 계속 개설이 많이 될 것입니다. 대학의 융합 전공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선택이 아니라 어떻게 잘할 것이냐 하는 필수가 되었습니다. 어려운 융합 교육을 우리 학생들이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융합 교육은요, 어려운 학제 간 융합, 그 융합 교육이 아닙니다. 그래서 두루두루 넓은 융합 지식을 갖추어주는 마스터키 교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스템을 잘 갖추어 놓기만 하면 우리 학생들도 잘 따라갈 수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융합 교육 전반에 대해서 지도 상담을 해주는 마스터키 지도 교수를 현재 임명한 상태고요. 창의융합대 행정실에서도 우리 행정실 직원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대답을 다 해드리기 위해서요. 우리 대학 특성에 맞는 퀀텀 점프 융합 교육은요, 국책 사업과 무관하게 자율적으로 시행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막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대신에 지원을 해주는 대신에 성과를 내라, 대신에 강제적으로 몇 과목 이상을 하라, 이런 지표를 내라, 이렇게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서둘지 않고 아주 긴 호흡을 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장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청이 됩니다. 지금 현재 융합 교과목 모듈 전공 등록, 그 다음에 융합 인문 교과목 개발, 계열 기초 교과목 개발 이런 것들 공지를 내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많이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상시적으로 추가할 것이고 수정할 겁니다. 끝으로 콘텐츠 융합 교육 시행으로 이제는 품격 있는 입시 홍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 그 다음에 신입생 학력자를 그저 한숨과 한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대학다움, 저는 이걸 대구 가톨릭대 서러움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우리 대학다움을 만드는 기회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기회가 있어가지고 서울지역 입시전문위원 등을 비롯해서 올해 들어서 몇 차례 벌써 제가 여러 고등학교 선생님들 앞에서 우리 학과 홍보가 아니라 우리 대학을 홍보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마지막 2페이지를 공유하면서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가톨릭대학교는요, 공부 잘하는 아이를 더 잘하게 해서 사회의 리더로 키우려는 대학이 아닙니다. 대구 가톨릭대학교는요, 힘들고 소외된 자를 품는 가톨릭 정신으로 평범하고 주목받지 못했던 학생들을 보살펴주는 대학입니다. 대구 가톨릭대학교는요, 퀀텀 점프 융합 교육으로 자신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꿈을 만들어주는 대학입니다. 대구 가톨릭대학교는요, 스텔라 교육으로 다양한 비교과 활동을 제공하고 풍성한 대학 생활을 하도록 해주는 대학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차민주로 성장시켜주는 대학입니다. 대구 가톨릭 대학교로 학생들을 보내주십시오. 가톨릭 정신으로 이들을 보듬고 사랑으로 키우겠습니다. 스텔라 교육으로 공부하라는 말보다는 많이 경험하고 활동하기 위해서 풍성한 대학생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퀀텀 점프 융합 교육으로 지극히 평범했고 꿈을 꾸어보지 못했던 학생들에게도 새로운 꿈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들 학생들을 성장시키고 자립시켜서 지역 기업들이 탐을 내는 훌륭한 일꾼으로 만들어 졸업시키겠습니다. 고맙습니다.